우선 첫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다.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투표율을 집계하고 이런 최근에 민주화 이후에요. 네. 4년 전 총선이 66%로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총선 투표율이 최고치가 60%예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 한번 이 4시 현재 사전 투표율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저기 지금 4시 현재 12.6 찍었잖아요. 12.6을 찍었고 21대 총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7. 그러니까 3% 가까이 지금 높아요. 근데 저건 21대 총선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해야지.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감이 오더라고요.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은 14.1이었어요. 14.1. 그러니까 1.5% 정도 낮은 건 맞습니다. 총선이 대선보다 높을 가능성은 사실 그렇죠. 없어요. 어떤 투표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는 저 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요. 예전에 이승만 때 뭐 저 박정희 때 이럴 때는 빼고 그럴 때는 거의 동원 체제의 느낌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략 어림 잡으면 지난 총선보다 3% 가까이 높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예.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 말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71%. 71%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요일은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대략. 그리고 이제 대선 당일 투표까지 합치면 총선 당일, 70. 총선 당일. 총선 당일. 나는 지금 이 선거를 대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느낌적 대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분위기 탔어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유행병 같은 거라고. 윤석열 심판이 유행병 같은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줄 서신 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저도 투표하고 나오니까 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와. 여기는 이제 공항이고 투표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윤석열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네. 알고 있다는 그래, 거예요. 뭔가는 잘못됐다.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뭐 보수 결집 여기다가 샤이 보수 이야기가 이따가 이제 분석에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 보통 여론조사 해보면 진보 블록에 있는 분들 60% 이상이 사전 투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나 중도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수 어르신들은 나라가 망해도 찍으러 나오잖아. 그거는 일종의 상수 같은 거고 나머지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전 투표 양일간 사전 투표로 그게 모든 투표의 총량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도 안 나와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들은 대개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찍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뭔가 깔끔하게 차려 있고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들은 뭔가 마음속으로 믿음이 가는데 이제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비하하지 마. 아들 등에 엎혀가지고 찍으러 오신 분들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네, 어르신들 건강이 아니, 나는 그치, 어르신 그치, 건강이 그치. 걱정이 된다. 나 머릿속에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생활을 보시다가 자식 등에 엎여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꼭 투표를 해야겠다. 1번을 찍으러 가야겠다. 예. 지금 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여의도에서 투표로 가셨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린다는 말을 나 간다 하고 나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100명 넘은 대기줄에 이해찬 대표는 사전 투표를 다른 시간에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주당은 최근에 사전 투표 31%, 본투표 71%를 걸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로 가면은 벌써 이 시간에 12.76 나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2시간 더 남은 한 15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30% 정도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본투표까지 가면 71%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건 주위에 사치 뒤지세요. 저인망 어선 이런 걸로. 피레미까지 다 건져 올려야 돼 우리가. 동원 투표해야 돼. 투표장을 끌고 가야 돼요.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사전투표 하겠다는 게 47.7%예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11%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대략 10% 빼면 맞습니다. 나 투표할게. 왜? 상담원이 물어봤어. 투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예의죠. 맞죠. 자, 총선 투표율 한번 비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대 총선 때 2016년 12.19%.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각의 사전 투표율이에요. 현재 이 시각의 사전 투표율이에요. 저게 이제 사전 선거가 처음 도입됐던 거죠. 그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뽑혔던 대선 때 26.06이에요. 사전 투표율이 양일 합쳐가지고. 이건 거의 넘겠죠 대선. 네. 그 다음에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26.69예요. 민주당의 그 목표와 새날의 목표가 똑같잖아요. 30% 넘기면 70% 넘어간다. 대략 그 비율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년 전 대선 때는 36.93%인데, 그러니까 30%에서 35% 사이를 찍지 않을까 대충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77 나왔고 4년 전 총선은 66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관외 투표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 사전투표소 가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줄이 두 개가 있어요. 관외 투표, 관내 투표가 있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냐. 관외 투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밀봉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띄게 돼 있어, 띄게. 거기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네. 띄게 해서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투명 양면 그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저거를 붙이고. 안 붙이면 무효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난 총선 때인가 대선 때 4만 표가 무효표 처리됐대요. 아니 근데 지난 그건- 대선 때 30만 표가 30만 넘었대요. 표예요? 그 무효표가.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교육도 된 적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안 붙였다고 무효표를 시킬 게 아니라 사실은 TV 광고에서 수투표하는 방법 캠페인 계속해야 되고 이거는 각 투표소마다 이 관외 투표 주의사항을 주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 30만 표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교육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투표함에 관외 투표함에 넣기 전에 밀봉하셨습니까? 예. 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예. 자, 산할 텔레그램 정보방에 투표 인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투표 인증할 방법이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다 사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선 끝나기 전까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10,000명 만들어주세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텔레그램 까시고 지금 채팅창 상단에 새날 정보방 들어오기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 기묘하게 이 여러분한테 알림할 수 있는 휴일에도 정보가 나갑니다. 심야에도 정보가 나가요. 거기 올라온 것 중에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 굉장히 지능적인 현수막. 선관위가 아무 생각 없이 저거 허락해줬다는.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 대부분 다 저런 분들이세요. 지금 엄지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대파 들고 들어가는 거 막았다. 참 그거 왜 막죠?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서 외부에 보관한 다음에 투표하고 갖고 나가라. 아니 대파로 윤석열을 응원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뭐 대파가 안 된다면 쪽파나 아니 그러니까 전구지나 그 대파에다가 875원짜리를 사와서 밖에서 들고 다니면은 윤석열 말이 맞잖아 할 수 있잖아. 요즘 그렇죠. 대파는 부의 상징입니다. 오늘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인증하시는 분이 이거였어요. 이게 다 갖고 들어갔대. 근데 대단하다. 제지당해가지고 밖에다 놓고 정말요? 들어갔다는 거야.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제지당할 것까지 있나요? 내 앞에 가져가신 분은 내 앞에서 장 보신 분이 그 버섯이랑 막 이런 거 들고 들어가던데 버섯은 되고 대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웃기지 파틀막이라고 하는데 배틀막도 아니고 파틀막. 파틀막. 정치적 표현물이 선관위 참 재밌어.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윤석열 동기로 앉혀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요거는 실제로 진짜 파가 아니고요. 모형. 요거 들고 들어가는 괜찮지 않나요? 그거는 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대파로 만든 비녀 꽂고 가신 분
저 키링 네. 대파 키링 들고 가시는 분 엄청 많더라고. 오늘 그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온 것 중에 점심을 무파마로 먹었다는 분이 계세요. 뭐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앞에 저 무파마 시원했다고. 아니 근데 그 우리 새날 정보방이 한 100분, 한 150분 정도 네. 올려주셨어요. 거의 200명 인증샷을. 정도. 인증샷 보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보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가는 대전, 충북, 충남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전 투표를 했고요. 야, 이재명 잘생겼다.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아우 대통령감이요. 뭔가 되는 집은 때깔부터 달라지죠.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저 사진을 고르느라고 한 10분 걸렸어요. 검색해가지고. 왜냐면 아, 보통 이재명 잘 안 나온 거를 많이 걸어 애들이. 이 새끼들. 그 우리 마차님이 썸네일 만들 때 윤석열 문양 빠지는 거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네. 아. 엄선을 거쳐서. 그다음 윤석열이는 부산 내려가가지고 혼자 투표했어요. 이거 말 뒷말 많죠 지금. 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호래비도 아니고 왜 혼자 투표합니까? 아니 사실상 호래비라는 설이 있긴 해. 에이, 그 법적으로 호래비가 아닌데. 아니 지금 상하로 내려가 있다고 소문이 돌잖아요. 호래비는 나 같은 사람은 호래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산 가서 하냐고 얘는. 그러니까. 아니 부산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잔대거리 굴리는 거죠. 부산에 지금 뭐 대통령 업무차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쟤들은 이종섭이 귀국시켜놓고 그 최상병 수사로 귀국시킨 게 아니고 공관장들 회의 때문에 온 거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윤석열 와이프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혼자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터진 거 있잖아요. 그린벨트 풀었는데 네. 김건희 땅. 이건 더 못 나오는 거죠 뭐. 세상에 내가 부인이 문제 있어가지고 투표 혼자 하는 거 처음 보네요. 투표를 아예 못 할 것 같네요. 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김건희 안 나온다고 봐야지. 투표 왜 많이 아프대요? 도대체 왜 못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팔도 떳떳하면 멀쩡하면 나와야지. 혼자 나와서 투표해야죠.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저기 윤석열이 투표하기로 한 그 시간대에 원래 조국 대표가 투표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대통령이 투표하러 온다는 말에 시간대를 지금 4시대로 바꿨어요. 같은 장소 같은 날. 같은 하던 투표. 이건 운명입니다. 운명이네. 야 이게 사인간에 만났으면 있잖아. 진짜. 네가 이 새끼야 우리 가족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와, 멱살잡이야 진짜. 그 상황이잖아 지금. 그럼요. 정치 대국적으로 해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사전 투표율하고 최종 투표율이 그래프가 똑같죠?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사전 투표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프로 보면 거의 똑같죠. 역대 총선, 대선,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제가 예상한 대로 71%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보다 5% 높고 지난 대선보다 5% 낮은 정도. 딱 맞죠. 느낌적 느낌. 자,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우리한테 꼭 불리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보수 평론가들은 계속 자기들이 그걸 외칩니다. 샤이 보수가 있다고. 근데 샤이 보수라는 건 그나마 평균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을 때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샤이 보수가 분명히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의전 상황에서도 뭐 자기 숙소에 돌아가서 저 변기를 고집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시간 맞춰 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조차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최저선을 더 넘어섰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투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투표장 나오지 마. 이 흐름인 거고. 요 흐름대로 가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은요.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떤 것도 변수가 안 됩니다. 그냥 상수로 윤석열 탄핵.
윤석열 심판이 심판. 90%쯤 걸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일 뿐인데 그것도 아직 미풍에 그칠 만한. 저는 샤이 보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 흐름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가 실제로 나왔던 것보다 더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정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오염수 방류해도 경제를 망가뜨려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게 샤이 보수가 있으려면 중도 중에 진짜 중도 중에 숨어 있는 보수들 있잖아요. 네. 그걸 샤이 보수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대략 여론조사 보니까 나는 중도라고 말하지만 보수 성향이 있거나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도가 70% 이상이 야당, 민주당 찍을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웬만한 지역구는 다 민주당으로 단일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샤이 보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투표 포기하지 말고 나오세요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런 이야기했죠. 여론조사 마친 적이 없다. 절 믿고 투표장에 나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 마친 적이 없는 건 NBS 갤럽이에요. 왜?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못 맞췄잖아. 뭐 그리고 그 전 총선에서 그 정세균 의원의 그 지지율에 대해서 장난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투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세균 의원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투표 한번 까보니까 정세균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겼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 건 사실 보수 쪽에서 장난을 많이 쳤죠. 오늘도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받은 정보인데 장난질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만.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 이상한 여론조사 나올 거라고. 근데 여론조사의 맥락은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지금의 선동은 뭐냐면 유시민 작가 그랬나? 선동의 정의가 뭐냐면 용기를 갖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만 선동할 때 선동이 지금 뭐냐면 어떤 여론조사를 다 신경 꺼버리고 투표장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다. 맥락 없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는 구조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고 이따가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것도 변수가 안 됩니다. 이화영 법정 진술. 이재명 역으로 사실상 세미나했다. 검찰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화영하고 쌍방울 김성태하고 술 먹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위 진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헤드라인이 한 그 1% 부족한 게 검찰청 안에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진짜 맥락이 드러나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했다는 걸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이화영 법정 진술에 따르면 검찰청 안에서 자기가 조사받았던 조사실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성태 등과 만나가지고 연어의 술을 그렇죠. 먹으면서 세미나식으로 같이 모의 진술을 꾸몄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선거 변수가 안 되고 있어 이것도.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숱하게 봤던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 뭐 일명 범털 아니면 고위급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유하거나 협박할 때 검사실로 불러서 그동안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뭐 중국 요리를 시켜준다거나 빼갈도 시켜달라고 하고 그래 연어회에다가 이런 거 시켜주면서 지금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영화가 정말 사실을 묘사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저 내부자들 뭐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 네. 뭐 여론조사 기관은 없겠어? 김 사장. 이번에 여론조사 좀 섹시하게 뽑아봐. 차. 아, 네. 씨.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의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됐을 때예요. 아, 이재명 죄가 없나 보네. 2년 3년간 털었는데 구속 하나 못 시켰었잖아요. 그게 분기점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알겠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 그다음에 좀 읽어드리고요. 흑석돌림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푸나 형님 감사합니다. 슬프고 치가 떨리던 대선 직후 함께해준 새날 덕분에 지금껏 버텼습니다. 멧돼지 끌어내리는 새날까지 더 힘내겠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기소총 공무원인 나라, 언론이 대기업 건설사 짬짬이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유삼령 화이팅 하셨고요. 흑석동에 계시는 분이세요. 동작을. 감사합니다. 윤희 딸기님.
어제 대표님 뵈러 동대구역 다녀왔는데 연설 끝나고 영내에 와. 올려 펴지던 이재명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13찍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경수님 퇴근길에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하고 심판하자 하셨고요. 탄핵 마렵다님 포나님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시민의 눈 홈피에 응원글 하나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좋고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시민의 눈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하는 게 투표형 감시하거든요. 투표한 감시. 바꿔치기 할까봐 검색하셔서 시민의 눈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님 감사하고요. 강강술래님 투표 말해요. 지릴 뻔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하고 왔습니다. 지리기 직전에 딱 6시 되니까 지리기 직전에 감사하고요. 구름꽃님 오늘 사전투표였습니다. 방금 투표했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관외 투표 시 주의사항 등으로 밀봉 등등 꼭 안내 강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각자 지역의 투표소에 전화하셔서 부탁하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채팅창을 봐도 그 안내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안 받았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라이언 정님 근무 중에 짬내서 투표하고 왔네요. 어제 이 서초 염곡동에 갔었는데 홍익표 의원이 유세차에서 정말 사람도 별로 없는 골목길 구석구석에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서초분들 한 표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총선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변이 속출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론조사로 말하지 않았던 것 당연히 진다고 생각했던 것 지켜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한 국민님 새날이 있어 늘 든든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